자, 이 문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OV 컨텐츠 1-3은 3이니까요. 자, 새 문서 하나 만들게요. 오늘은 29일 차네요. 데이 29-1 OV 콘텐트 01-3.html 해가지고 저장하실 거고요. 자, 이거 사실 문서 구조는 지난번에 했던 거 콘텐츠 010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클래스, 콘텐트, 그리고 클래스, 콘텐츠 그 시자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그래서 얘는, 자, OV, 13 해서 13이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안에는 클래스, 헤더랑, 그리고 그 아래 클래스, 섹션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고, 헤더에는 h2와 그리고 p 태그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자, 섹션에는 아티클이 몇 개예요? 4개가 들어가겠죠? 아티클 곱하기 4.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클래스 이미지와 그리고 자, 클래스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세그먼트 안에서는 h3과 지금 문서에서는 p 태그만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랩 컨텐츠 좀 길게 써볼게요. 타이틀 1-3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아래쪽에 로렘 2줄 정도 들어가게끔 BR 놓고 자, 여기까지 다 비슷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선 또 세그먼트 타이틀 그리고 여기서도 로렘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 아티클이 4개가 복사되면 되겠네요. 아티클 선택해서 하나 있으니까 2개, 3개, 4개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그림 들어갈 거 예상해서 여기다가 클래스 i1 이미지에 자, i2, i3 아래에다가 i4까지 해가지고 자, 문서 구조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 이제 CSS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day 29-1 언더바 스타일 .css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링크 3개 걸어야죠. 링크 3개. 하나는 리셋. 그리고 두 번째는 커먼. 세 번째는 29-1.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가 되어도, 자, 커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서 구조 형태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선택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클래스. 자, 우리 여기 OV13이라고 써놨으니까요. OV13 자식 섹션, 그리고 자식 클래스 아티클, 자식 클래스 이미지, 자식 세그먼트, 그리고 H3과 P 태그까지. 자, 이제 글씨 크게 주겠습니다. 자, 이 글씨는요, 얘네들. 자, 요렇게 80으로 보셔도 괜찮죠. 그쵸? 만약에 나는 그 라인 하이트를 L을 40으로 봤다. 여러분들이. 자, 40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한다. 만약에 L을 40으로 보셨다. 그러시면은, 여기서는 위아래로 여백이 각각 20씩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근데 아까처럼 L을 나는 이거를 80으로 요만큼 볼 거예요. 그러면은 패딩 바텀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론 자, 왼쪽 오른쪽도 패딩이 20씩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실은 이거 글씨 제가 너무 길게 써놨는데, 자, 저는 요거를 40으로 보고서 가려고 합니다. 40으로.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글씨가 들어가는 영역이 요만큼이고, 그럼 세그먼트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세그먼트 안쪽으로 자, 균일하게 패딩이 40으로, 아니 20으로 들어가는 거죠. 패딩 20, 아래쪽도 20, 왼쪽도 20, 오른쪽도 20의 패딩 값을 가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문서를 여백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하던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가 꼭 정답은 아니다. 다른 방법인 것 뿐이지, 자,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글씨 크기 먼저 폰트 웨이트 700으로 갈 거고요. 그 폰트 사이즈는 24로 갈 거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 글씨 색상은 검정.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P 태그는 뭔가를 안 해도 되는 상태죠. 자, 그럼 이제 너비 주겠습니다. 자, OV13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너비 값을 안 줄 거고, 이 안에 있는 섹션은 커먼에서 너비를 줬기 때문에 안 줄 거고. 자, 그러면은 아티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티클은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이죠.
아티클. 자, 그래서 크기를 재보면 250. 그쵸? 그래서 아티클은 너비 250 픽셀. 자, 하지만 나는 재지 않고 계산식 넣겠다 그러시면은 너비, 자, calculator. 됐죠? 자, 100% 나누기 4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좌우로 여백이 10픽셀씩 들어가죠. 자, 100% 나누기 4라는 거는, 자, 아티클의 부모 섹션이 108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여기서 4등분을 하면 가운데서 이렇게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여백을 계산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4 나눴으니까. 요만큼에서 이 여백을 빼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10, 왼쪽 10 들어가서 총 20이 여기서 빠져야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자, 쪽에서 100% 나누기 4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25%에서 빼기 20픽셀 하셔도 괜찮고. 자,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반응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익숙해지시라고 이 단위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너비 됐고요. 자, 이미지는 아티클이랑 이미지 크게 동일하죠. 얘는 안 줄 거고, 봤던 세그먼트는 또 작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자, 칼큘레이터, 아이고, 너비 놓고 250에서 20이 적으니까 230 픽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나는 얘도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자, 같이 줄어들겠다라고 하신다면 너비 칼큘레이터, 자, 어떻게 써야지 될까요? 그렇죠. 100%에서 마이너스 20 픽셀. 자,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에서 100% 기준은 아티클. 아티클은 250에서 20 뺀 230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100%에서 역시 20을 뺀 값을 넣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H3, P태그,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뭔가 안 넣으셔도 될 거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구경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모양이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높이값 주겠습니다. 자, 높이값은 계산식으로는 안 넣어요. 자, 위아래로 줄어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는 스크롤을 안 넣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자식이 없을 때만 줄 거예요. 아티클은 자식이 있으니까 높이 안 줄 거고, 이미지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이를 줄 건데 높이가 얼만가 해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주면은 380이죠. 3픽셀을 어디서 380이에요? 예, 그럼 380으로 가겠습니다. 높이 380 픽셀 주시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 하나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자, 그리고 자, 세그먼트는 여기다가도 일단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눈으로 보고 싶어요.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살짝 해서 한번 넣어서 봐보면은 자, 세그먼트 지금 요만큼의 크기가 잡혀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 H3은 높이 줄 필요 없을 거고 P택은 높이가 줄 필요가 여기서는 이제 자, 글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글상자에서는 여기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80픽셀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P태그는 높이 80픽셀 주시고 이걸 벗어나는 거는 오버플로우 히든 시켜서 숨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크기를 주겠습니다. 여백을 먼저 줄게요. 자, 먼저 P태그 위쪽으로 이게 40이라고 본다면 자, P태그 위쪽으로 여백이 20픽셀 있죠. P태그 위쪽으로 마진 탑 20픽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그먼트 사방으로 패딩이 20픽셀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 정렬시킬게요. 자, 그래서 아티클에서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그러면 부모한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얘네가 한쪽으로 쭉 모여서 정렬이 되어 있을 거니까 각각 사이에 여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 사이에 여백을 여기에서 아티클에게 마진 위아래는 0 좌우로 10 픽셀씩 줘서 여백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이 세그먼트가 이미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첩돼서 올라갈 친구에게 찾아서 여기죠. 세그먼트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그러면 또 우린 기억해야지 될 게 앱솔루트를 주었으면은 부모에게 그렇죠. 얘 세그먼트 부모는 아티클이죠. 자, 습관적으로 위에한테 줘야지 해서 얘한테 주시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아티클을 찾아가셔서 부모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시고 그럼 이제 좌표값 주셔야죠. 자, 그래서 보았더니 좌표. 자, 이거는 위에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좀 줄여가지고 자, 이거는 이미지 자 아티클이고요. 파란색은 아티클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지금 세그먼트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는 5, 4, 20, 그러니까 200이겠죠. 그렇죠? 자, 아래에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얼마예요? 0이죠. 자, 왼쪽에서부터 자, 레프트로 계산을 하면은 위치는 얼마예요? 0. 오른쪽에서는요? 20. 자, 그러면은 자, 위, 아래 둘 중에 하나 쓰시고 자, 레프트, 라이트 둘 중에 하나 쓰신다면은 어떤 거 쓰는 게 가장 편할까요? 0 쪽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 레프트가 0이고 바텀이 0이다 해서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 자, 기본적으로는 레프트가 우선순위로 0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텀만 주셔도 괜찮아요. 레프트 값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아니면 탑을 얼마라고요? 200? 200을 주셔도 자, 위에서부터 200픽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주셔도 괜찮죠. 자, 뭐가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 원형시가 탑 200이라고 하는 것보다 바텀 0이 더 쉽겠죠. 근데 원형시가 탑 200일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거는 왜 그러면은 원형시는 여기에다가 자, 호버를 붙여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아티클에게 호버되었을 때 세그먼트가 움직이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얘는 안 보이는 상태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자, 위에서부터 얼마큼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380? 자, 380이 떨어져야지 얘는 안 보일 거고, 나는 아까 전에 바텀이 0이기 때문에 바텀 0 넣으시면은, 자, 속성값이 틀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트랜지션이 먹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형씨는 이 값을, 자, 트랜지션을 시켜가지고 이동되는 값을 넣으려고 탑 200 이렇게 넣으면, 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380으로 보였다가 아티클에 호버되었을 때 세그먼트는 탑이 200으로 바뀝니다.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원형식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이 값은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굳이 요거를 지금은 안 쓸 거예요. 그러면은 바텀으로 쓰셔도 괜찮고 아까처럼 탑 200 쓰셔도 괜찮고 선택사항이에요. 이러면은 호버가 작동이 되지는 않겠죠. 비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거 학생이 경기도 교육청 포폴 기업 사이트 만든 거예요. 자, 실제 사이트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글씨가 지금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3의 글씨 이거 18픽셀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러면은 자 라인 하이트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글씨 사이즈만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3의 보더 바텀 BDB 플러스 탭 누르시면은 자 한 줄의 밑줄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거고 그쵸? 요렇게 생긴 거고 자 그리고 자, p 태그 80이 아니고 이거 이제 40으로 바뀌어야지 되겠죠. 40으로 바뀌면 모양이 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n해가 들어갈 거예요. 2018 요만큼이. 자, 그래서 저거를 저는 문서 구조에서 쟤를 추가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p 태그 아래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div 하나 만드시고 자,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 안에서 div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고 하나는 더보기. 그래서 여기서는 2020년 05월 19일 쓸 거고 여기서 이제 더보기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 폰트 썸으로 무언가 아이콘 넣겠다 그러시면은 자, 아이콘 여기 안에다가 그냥 아이 태그에서 같이 들어가면은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 이제 생긴 모양이 자, UL, LI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저는 UL 태그로 바꾸고 자, 물론 div 쓰셔도 괜찮죠. 저는 요거를 이제 UL, LI로 바꾼 거는 뭐 때문이에요? 클래스 div에다 쓰기 귀찮아서. 그럼 다른 것들도 p 태그 아래에다가 역시 동일하게 UL 태그 하나씩 추가시켜 놓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선택자 만들어 줘야겠죠. 자, 피트가 아래쪽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세그먼트 아래 자식 UL 태그 하나랑 그리고 li 태그가 하나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L은 일단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li. 자, 얘는 첫 번째 li랑 두 번째 li 분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first of type, 또 하나는 자, second of type이라고 넣어도 되지만 last of type이라고 넣으셔도 되겠죠.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뭐 폰트 웨이트 볼드 넣어도 될 거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 14가 기본이니까 16 정도로 키워줘도 될 것 같고, 적당하게. 자, 뭐가 됐든 얘는 플로트 레프트가 된다 그러면, 자, 마지막 거는 플로트 라이트겠죠. 플로트 주었으니까는 li의 부모들한테 ul에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li들은 자, 라인하이트가 40 픽셀 주시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봤더니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이 위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시지만 자, 요렇게 이것도 한번 넣어볼 거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채용 요런 거. 자, 그래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자, 쟤네가 어디에 포함이 돼야지 될까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ul, li 두 개 넣어서 자, 하나는 뭐 채용 쓰고, 또 하나는 뭐라고 들어가죠 이게? 공고? 아, 영어죠? 뭐 그냥 리크루트라고 들어갔겠네요. 리크루트. 네, 리크루트 철자를 제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쓴대요? 자, 예. 자, 그래서 리쿠 리쿠 와 이렇게 쓰나요? 자, 선생님이 영어 모를 수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쵸. 아, 근데 희한하게 영어 모르면 제가 좀 창피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예. 자, 그래서 토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게 쓴 거 맞죠? 아, R하고 U가 바뀌었네. 리크루트 이렇게네요. 자,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LI에 가가지고 이 모양을 자, UL한테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미지마다 UL, LI 쓴 거, 여기도 UL, LI 쓴 거 바꿔주시고, 자, 물론 이제 각각 역량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선택자가 추가된다 그러면은 이미지 아래쪽으로 추가가 돼야지 좀 더 우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 하나 한 거 복사해서 이 아래에다가
자, 이미지 쓴 거 아래에다가 자식이니까요. 자식 ul 또 자식 li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도 아까 아래에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는 자, first of type과 last of type로 애가 구분이 돼야 될 거고요.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얘네들한테는 둘 다 라인 하이트가 40 픽셀씩 들어간다고 쳐도 자, 여기서는 하나는 플로트 레프트와 플로트 라이트가 들어갈 거고 자,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건 여러분들 이제 좀 여기 각각에서 변화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플로트 들어갔으니까는 부모 UL에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주시면은 일단은 오른쪽 왼쪽 꽉 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미지에 가서 패딩, 상하좌우 전부 20픽셀씩 줄 거예요. 그럼 또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렬된 형태를 만들어 내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선이 들어간다 그러시면은 이미지에다가 border top 플러스 해서 여기 들어가는 선 여러분들이 자, 4픽셀 적절하게 값 줘서 준다면은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 그림 넣는 거 아시죠? 네, 아래에다가 정리하셔도 되고, 나는 꼭 아래가 아니어도 나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편하다 그러시면은, 자, 이미지 i1부터 i2, 3, 4 해서 여기다 만들어 넣으셔도 괜찮고, 자, 아래에다가 몰아서 쓰라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분명히 여러분들 팀장님이 가장 많이 이것 좀 수정해줘 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수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찾기 힘들까봐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좀 더 모양 꾸미시고 넣으시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가 구현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들어간 것도 역시 아이콘이나 자, 아이콘으로 무언가가 자, 폰트 어서밋의 그림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SVG나 또는 PNG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를 자, 이 형태로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아티클 첫 번째 거 안에 있는 내용 비우고 첫 번째 아티클을 자, 헤더라고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또 무언가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그림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림자. 자, 아티클에게 박스, 섀도우 해서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0은 좌우 그림자 방향. 두 번째 거는 상하 그림자 방향. 세 번째 거는 자, 블러의 크기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는 거는 그림자 색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박스 섀도우 보더 스타일인데, 박스 섀도우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자, 인셋은 그림자의 방향이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을 건지 바깥으로 넣을 건지.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얘를 뺐었어요. 근데 저거 있는 채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인셋 그냥 두시고, 자, 아래쪽으로 2픽셀, 아니, 오른쪽이죠. 그리고 V는 vertical offset, H는 horizontal offset, 그리고 블러는 그림자의 블러의 크기. 블러의 크기는 일단은 4 정도로 넣을게요. 4픽셀.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가능하면 RGB 알파 값 들어있는 형태로 넣으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크기의 색깔 자, 검정색으로 줄 거니까요. 검정색에 여기다가 0. 일단 보여야 되니까 8 정도면 해서 넣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인셋이 들어가면은 그림자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아, 예. 자, 여기다가 주면은 소용이 없죠. 자,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티클 위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가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안쪽으로 그림자 들어간 게 여기다 넣으면은 안 보이죠. 이미지에다 넣으셔야지 안쪽 그림자는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넣고 확인하시면은 인셋은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값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눈에 보이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얘를 자, 한 6 정도만 한번 넣을까요? 그러면은 자, 인셋은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빼고 싶다 그러시면은 인셋을 아예 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셋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뺄 건데, 바깥쪽으로 뺄 거면, 자, 누구한테 주는 게 좋아요? 여기 위에 있는 아티클한테 그림자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X축 그림자 방향 2픽셀, 자, 0픽셀, 그리고 아래쪽으로 2픽셀, 블러의 크기는 한 5배 정도 넣어서 10픽셀, 그리고 블러의 그림자의 색깔은 검정색에서 자 0.3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그림자 처리를 하신다고 할 때도 투명도는 30 정도만 주시는 게 좋아요. 30 정도.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볼 때 그리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거 색깔 굉장히 진하게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자, 여튼 넣어서 보았더니 오른쪽 왼쪽은 그림자 들어갔는데 아래쪽 그림자 잘렸죠. 자, 왜 잘린 거예요? 요만큼 섹션 영역 벗어나는 건 그림자라도 해도 다 잘라버린 경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섹션에게 오버플로이 히든을 못 써요. 그쵸? 그림자를 살리려면 얘네를 자, 섹션을 빼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살아있는 모양을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섹션의 높이가 없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요소가 자,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가상객체 섹션의 가장 마지막에 자식을 만들 거예요. 하나 복사하시고 위에다가 자, 클래스 섹션 요소의 마지막 자식을 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HTML 가서 무언가를 또 따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따옴표 2개 넣고 before라고 넣으시면 얘는 첫 번째 가상객체, after라고 넣으시면은 마지막 가상객체. 저희가 객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면은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으면은 요걸 통해서 자, 이거는 뭘 만든 거예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고요. 내용 쓰시려면은 아래에다가 콘텐츠 박스가 만들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박스 생성은 콘텐츠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비워두시면은 안 돼요. 뭐라도 반드시 따옴표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 줘야지 됩니다. 이러면 이제 가상의 블럭 요소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아, 나는 인라인 요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여기에다가 인라인이라고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라인 요소로 만드시면은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반드시 자, 디스플레이 속성과 컨텐츠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클리어. 자, 오른쪽에서 봤는지 왼쪽에서 봤는지 그러니까 즉 플로트 왼쪽이면 클리어 레프트고 그쵸? 자, 플로트 라이트면 클리어 라이트인데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보스 넣으시면은 양쪽에서 다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요. 자, 부모 크기를 회복시켜 주면서 만드는데 정말 부모가 크기가 회복됐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섹션에다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시면 자, 색깔 다 채워지면 아 부모가 다시 회복이 됐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회복된 거 확인하셨으면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 네, 쓸 수 있죠. 어디다가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은 오버플로우 히든은 어디다가 써야지 될까요? 그쵸. 아티클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영 씨는 자, 세그먼트가 작동이 되도록 하려고 얘를 380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그먼트 작동되었을 때 얘가 자, 탑이 자, 200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자 얘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자 세그먼트의 부모 아티클에게 여기 있죠. 아티클에게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도
그림자를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요거죠.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이 되면은, 그쵸? 자, 너비를 써주시고, 응? 그리고 이 부모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중첩되는 순서를 바꾸려면은 뭘로 할 수가 있다? Z인덱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첩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자, 아직까지는 요거를 안 써봤거든요. 중첩되는 순서를 어떻게 쓰는지.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자, 뭐가 됐던 자, 페이지 만드신 거 있죠? 페이지 01이 됐던 04가 됐던 자, 뭐가 됐던 요렇게 헤더가 있는 영역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01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04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자, 우리는 여기다가 영역 하나를 추가해 놓고 얘네가 자, 나는 어바웃을 갈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지만 자, 나는 이렇게 이 페이지 쭉 보다가 자, 다 봤어요. 난 딴 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미 화면 딸려서 올라갔죠. 없잖아요. 그럼 다시 자, 스크롤을 위로 쭉 밀어가지고 다시 얘를 무언가를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요, 이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붙여놓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을 해도 얘는 여기에 붙어 있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쉬었다 와서 할 거니까, 자, 페이지 공사가 됐던, 01이 됐던, 02가 됐던, 뭔가 이렇게 완성된 문서가 하나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서 찾아 놓으시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